연일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섹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종목들을 꼭 주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 AI 돌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이 거침이 없죠. 연초 대비해서 197%, 200% 가까운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뭐 어마어마한 갭 상승이 나오면서 25% 이상의 급등들이 나왔죠. 자,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다라는 편견을 깬 것은 뭡니까? 바로 AI 관련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여러 가지 칩셋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H100이라는 이 칩셋 요것의 활용도가 AI 쪽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PU와 GPU의 차이를 잠깐만 본다면 이 CPU는 지시를 수행하는 CPU, 그 다음에 연산을 담당하는 ALU, 그리고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렬 연산을 최적화하고요. 플렉시블한 구조로 범용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엑셀도 활용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CPU가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GPU는 뭡니까? 이것은 원래는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된 칩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것은 병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몇천 개의 프로세서 똑같은 작업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병렬 계산에 유리한 소비 전력이 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것이 H100 엔비디아의 칩셋이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GPU가 되겠고 요 옆에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HBM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I를 위해서 엔비디아에서는 CPU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CPU와 GPU의 차이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CPU와 GPU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기판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가속화 컴퓨팅을 위해 설계된 CPU 및 서버 아키텍처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PC, 퍼스널 컴퓨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죠. 뭐 한글도 썼다가 엑셀도 썼다가 인터넷도 했다가 또 유튜브도 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딱 정해진 업무들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이것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칩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그레이스 CPU와 H100 GPU의 조합은 가장 빠른 서버들과 비교를 할 때 GPU 대비해서 최대 몇 배? 30배 높은 전체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AI의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HBM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HBM1에서 2, 3까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AI GPU와 결합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주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영업이익률도 뛰어나고요. SK 하이닉스는 HBM3 메모리 시장에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 내외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에 있죠. SK 하이닉스의 HBM3 메모리는요. 어디에 탑재된다? 엔비디아 100에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HBM3 아이스볼트는요. AMD GPU에 탑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어디로 기울고 있다? 엔비디아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주가에서도 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에 몇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급등이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HBM3 관련주는요. 이미 우리 채널에서 수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5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죠. 5월 달에는 아마 2번 소개를 시켜 드렸을 거예요. 이 관련주들을 아직도 못 사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죠? 5월에만 주요 종목들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30에서 50%의 급등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본다? 이거는 아닙니다. 주식은요. 급등한 종목들을 자꾸 사시는 버릇을 하면 안 되고요.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인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500%, 300%, 200% 이런 수익들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HBM 관련주들은 지금은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섹터, 다음 수의 섹터는 어디냐? 이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것은 뭐다? 기판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판 섹터냐 하면 2020
22년에 아주 처절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들이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재고 문제로 인해서 이 기판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었죠. 그런데요, 이게 바닥권에서 이제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내용은 대신증권의 리포트로 5월 30일 날 산업분석 리포트로 발간이 된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아주 베스트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 흐름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판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DDR5로 갔다가 MLB로 갔다가 FC BGA로 갔다가 BGA로 갔다가 연성 PCB 쪽, FPCB 쪽으로 간다 이거죠. 이 내용을 조금씩 볼게요. 자, 먼저 DDR5 관련해서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DDR5하고 DDR4하고 가격 차이가 예전에는 290%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줄었다? 2%대까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DR5 망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DDR5가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이 낮아져야지만 교체 수요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DDR5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번 어디로 가느냐? 통신장비용 초고다층 PCB, MLB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슈페타시,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통신장비, MLB나 이슈페타시스 이쪽에는 반드시 매출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성장, 또 동영상 컨텐츠의 증가로요. 클라우드 그리고 서버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FCBGA입니다. 요것은 이제 LG 이노텍까지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업체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설 경쟁이 상당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조금 지켜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로 이연됐던 클라우드 서버 투자가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요것은 BGA 중심의 반도체 패키지 업체, 심텍, 대덕전자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올해 연말에 아이폰 15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는 뭡니까? FPCB, Flexible PCB라고 해서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성 회로기판 업체들까지 기판 업체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돌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DDR4, DDR5의 가격 추이가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예요. 2%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부터 이제 먼저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AI 관련 수혜주는 아니지만 AI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늘 수 있는 후방 업종이 무엇이냐? 그것 중에 하나가 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판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의 급등들이 터진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기판 쪽으로 넘어가는 수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은요. 대형주에 있어서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뭐 DDR5 관련해서 TLB,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슈페타시스, 코리아 서킷, 심텍, 해성DS, BH 그리고 인터플렉스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맥점들이 나오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회원님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기 계좌를 인증을 했어요. 강한주식연구소에서 얼마나 수익들이 터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주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먹으면 100% 이런 수익들 굉장히 많이 터지죠.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은 160%, 200% 넘는 수익들도 잘 터져요. 어플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이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참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아이폰 모멘텀을 받고 급등을 하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이폰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또 기판 증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26만원대까지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다? 반전 흐름들이 완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바닥 하나 잡았고요. 두 번 잡았고 수렴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돌파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6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의미 있는 것은 200일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항권은 32만원대 여기가 이제 저항권이 되겠는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갔다가 내려와서 눌림목을 어디에선가 만들고 나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일단 애플 아이폰 15의 버프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기판 증설에 따른 캐파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를 비롯해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람 분다라고 한다면 32만원이 아니라 요거는 40만원대 전고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기 좀 조용조용합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이슈 2차 전지 이슈를 가지고 굉장한 급등들을 한번 보여줬는데 바닥권에 있어요. MLCC 모멘텀들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서야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은 바닥 하나 잡았고 두 번 잡았고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RSI에서 다이버전스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상으로 본다면 저항권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대와 요 16만원대 이 추세선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락 추세대다. 그래서 삼성 전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TLB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터졌죠. 그래서 이렇게 4번 나왔고 그죠? 밴드 돌파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7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7번 갔다가 밀렸어요. 그죠? 5월달 초에 지수 무너지면서 밀렸는데 박스권 하단을 잡아줬다고요. 그래서 7번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내려와서 전고점대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죠. 이게 9번이죠. 그리고 10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일단 TLB는 파동은 살아있는 종목이나 전고점대 저항을 맞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조금씩 수렴을 좀 해줘야 되고요. 이 고점에서 어디에서 안착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해성 DS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역시 전고점대 저항권 들어가 있는데 거래량은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도도 없다. 해성 DS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9.74,000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5,000원대까지 반토막을 딱 내놓고 나서 이때부터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고점에서 그러니까 망할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타는 구간이다.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거래량 요거 터졌습니다. 그죠? 상당한 거래량들 나왔는데 여기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매수 들어왔던 그 가격대가 42,000원에서 43,000원대다.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대덕전자가 거래량이 늘고 있죠. 전고점대 갔는데 이거를 뚫어버리는 거래량 3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다고요.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이런 저항대들 매물을 손바뀜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거래량들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한 번에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긴 쉴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점과 고점을 이었던 내부 추세를 보니까 지금은 밀릴 구간이 맞다. 그래서 요거는 음봉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봉에서 다시 한번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3,000원대 추세대의 중심부 정도에서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가고 있는 것은 심텍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BGA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약간 후순입니다. 하지만 대덕전자와 함께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바닥 완전히 확인했죠. 자, 바닥 하나 잡았고 두 개 잡았고 세 번째 3바닥 확인을 하면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라서 지금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우나 요것은 내려오면 봐야 되는 종목이다. 왜? 20주선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20주선이 어디서부터 꺾였어요? 여기서부터 꺾였죠. 꺾여 내려와서 지금 20주선이 상방으로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택도 끌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수요일날 매수가 좀 터지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코리아 서킷인데 역시나 저항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요 박스권 매매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추격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으로 올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추세대, 박스권이나 추세대 중반부부터 잡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들 나쁘지 않고요. 지금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표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있는데 이거 틀어지면서 환율이 급등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먹을 거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한주식연구소의 실제 회원님들 계좌 인증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 가이드를 잘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